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야외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온열 질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소울거리 삼아 일구는 텃밭입니다. 지난 주말 한낮에 이곳에서 일하던 9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 실신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노인의 체온은 무려 41도나 됐습니다. 이튿날에도 서천군 서천읍에서 벌초하던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서천군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지역에선 모두 1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각각 14명과 10명씩,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충남은 부여와 서산, 당진, 논산, 홍성, 예산 등 주로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 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온열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등의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데 만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야외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체온이 39에서 40도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거나 의식 상태가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열사병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반드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합니다. 또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의 햇볕을 차단해 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 서해안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수만 중간에 있는 태안군 내포해역 수온이 사흘 연속 28도를 넘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충남도는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 고수온 대응 장비 준비, 차광막 설치 등을 점검 지도하는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마다 축제에 앞서 상인들과 함께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대회를 열곤 했는데요.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를 앞두고 해수욕장 상인들도 자정 노력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태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를 앞두고 보령시와 대천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영양 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등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하자 비슷한 사례를 막자며 약속한 겁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요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대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매년 오락가락하는 가격에 시비가 잦았던 파라솔 대여료는 정찰제를 시행 중입니다. 정찰제로 15,000원씩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봤는데 파라솔 하나당 15,000원이라고 하셨고요. 조개구이집과 횟집 골목에도 대부분 시가 대신 메뉴별 가격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대로는 다 그대로 판매하시는 거죠? 네, 다 똑같아요. 거의 표준 가격. 옛날에는 그렇게 가격 표시 안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다 가격 표시제를 하고 있어요. 보령시는 물가관리 특별팀을 편성하고 축제장 일대 먹거리 안전과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게 가격표 게시해 주시고 그 게시된 가격표대로 요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데 지난 주말에만 20만 명이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바가지 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대천관광협회가 현장 조사와 피해 보상에 나섭니다. 시나 저희 협회에 전화가 오면 우리 업주들이 또 뭐가 또 잘못됐는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관광객 직접 연락을 통해서 또 조치를 하고, 협회 측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는 단체 관광객 알선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동참하는 업체에는 착한 가게 현판을 달아 관광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지난 15일에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이번 사고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예고해 이 청장 해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지을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3년 뒤에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월 보문산과 대전 5월드를 중심으로 케이블카와 전망대, 대형 물놀이장과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첫 단추로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조성할 민간 사업자를 앞으로 석 달 동안 공개 모집합니다. 케이블카는 기존 전망시설이 있는 보운대와 대전 5월드를 잇는 3km 구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망대는 케이블카 정거장과 연계해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세워집니다. 대전시는 사업비를 1,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도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전망 타워와 연계된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들도 좀 제한될 걸로 예상을 크나큰 이제 환경 훼손이 없는 한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20여 년 동안 계획만 무성했던 보문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보문산은 제자리 걸음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야만이 또 지역 주민들 상권도 살고. 보문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고 대전시가 민관이 합의한 개발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주민참여 사업 개발이라든지 또 생태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런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선 8기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합의됐던 내용이 거의 묵살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보문산 개발 사업의 다른 한 축인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할 민간 사업자를 내년에 공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기준 대전 전세 사기 피해 건수만 114건에 피해자가 300명을 넘었고 상당수가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개인이 빚을 내서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했지만 관리 감독은 부실에 초래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해 실효성 없는 특별법을 개정하고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 사이 갈등을 봉합하고 입법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의회가 파행을 빚어 대전 시민에게 송구하다며 지난주 임시회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안을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지난 2주 동안 임시회에 불참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대전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이어 계약 정보 공개가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 계약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됐거나 수의계약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등 100여 건의 계약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정보 공개 시스템 개편 등을 요구하며 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계약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의회가 인사청문 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논란 끝에도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 간담 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오랜 의정활동으로 체득한 노하우로 기관의 경영 개선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 간담회 일정을 7일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시의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사흘 만에 청문회를 열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아산과 공주, 내포 신도시에 있는 단지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3곳 가운데 아산 탕정과 공주 월송은 입주가 끝났고 내포 신도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